더불어민주당이 청주 상당의 이강일, 충주의 김경욱 예비후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모두 끝나는 다음 주 총선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회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 부회장 측은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 사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충북 지역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속속 경선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에서는 이강일 후보가 노영민 전 의원을 이기는 파란을 일으켰고 충주에서는 김경욱 후보가 3자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절반씩 참여한 전화 자동응답 방식에서 이강일 후보에게 졌습니다. 친문계의 핵심이자 오랫동안 충북 정치의 좌장 역할을 담당했지만 당원과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청주 아파트 매각 이후 싸늘해진 민심은 도지사 선거 패배와 경선 탈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물을 꺾은 이강일 후보는 친명과 비명의 대결이 아닌 시대 정신의 결과라며 한 팀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경선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뜻은 청주와 상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달라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에선 김경욱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맹정섭, 박지와의 3자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겐 뒤졌지만 일반 시민에서 앞서며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 탈당과 정계 은퇴 등으로 지지자들의 이탈도 있었지만 본선 경쟁력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는 분석입니다.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가 남았지만 4년 만에 이종배 의원과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민투표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당내 화합을 반드시 이루고 힘을 모아야만 본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중진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탈락하면서 남은 민주당 경선의 향방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삼선 도종환 의원과 이현희 예비후보의 청주 흥덕과 이장섭 의원, 이광희 전 도의원의 청주 서원도 모두 당원과 국민 50대 50의 여론조사입니다. 청주 청원의 송재봉, 신용환 두 예비 후보 간 경선은 국민 100% 여론조사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충북 8개 선거구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초에나 대진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회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건넸다는 카페 사장은 정 부회장 측의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와 또 다른 돈봉투 전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정 부회장 측은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CCTV 영상에서 정우택 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 부의장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자신의 기존 해명을 뒤집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준 돈 중에 지금까지 돌려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해둔 전달 액수와 시기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은 정 부의장과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 부의장이 2022년 9월 3일 점심 식사를 제안했고 당일 함께 식사한 뒤 정 부의장에게 과일 큰 박스를 가져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 부의장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당시 카페 사장이 작성해둔 메모에도 같은 날짜에 멜론 3박스와 100만 원을 줬다고 적혀 있는데 카페 사장은 멜론 3상자 중 큰 상자 1개에 100만 원이 든 봉투를 함께 넣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설명했습니다. 식사한 것도 맞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박스에 돈 주고 연락한 것도 맞지 않느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카페 사장은 정우택 부의장의 보좌관과 나눈 통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CCTV 영상이 보도된 뒤 보좌관이 자신을 고소하지 않겠다며 회유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어제 대표 여러 명 고소한 거 거기에 명단에 있거든. 근데 그거 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또 보좌관으로부터 기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메시지가 왔고 정 부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것처럼 인터뷰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혼자 와서 그렇게 돌려받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죠. 저희가 이제 돌려받지는 않았어요.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 측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메모장 내용 중에 돈을 줬다는 내용은 모두 허무맹랑한 일방적 주장인 것 같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최초부터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 부의장 측은 또 이번 폭로가 선거를 앞둔 악의적 정치 공작이라면서 관련자들이 사실에 기반해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 상당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상우 예비후보가 녹색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송상우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정의당에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불평등에 맞서 전국민 돌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과 녹색당은 노동의 녹색의 가치에 기반한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으로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진천군과 괴산군, 음성군 등 3개 군이 공동 화장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3개 군은 최근 공동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화장로 5기 규모의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개 군은 이번 달 안에 음성군청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장사시설 규모와 장사시설 입지 공모, 시설 건립 비용 분담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중부 4개 군이 추진하던 공동 화장장은 증평군이 경제성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하면서 3개 군 공동 사업으로 축소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충북대 의대와 병원의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면 집단 사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재학생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한 충북대 의과대학. 개강 이후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자습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라진 강의실에는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교수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교수들은 의대 정원을 5배 이상 늘려달라고 한 충북대의 의대 증원 신청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육도 문제고 병원 내에서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교육도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풀빵을 찍어내는 의사 면허를 양산할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공의 처벌과 의대생 유급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 사직에 동참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사직을 한 전공의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교수들의 대량 사직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앞서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로 교수들 사이에선 사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로는 사직하고 싶다라고 의견은 전달한 상태고 사직서는 아직 내진 않았습니다. 제 동료 중에 일부들은 저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정부 역시 원칙 대응을 예고해 타협점을 찾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가 이미 시작되면서 대화나 타협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집단 사직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한 충북대 의대 교수는 모두 160여 명.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반발 대열에 합류하면서 갈등 양상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늘 저녁 6시 10분쯤 청주시 내수읍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 직원 10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소방서 전체 인력을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서 인력을 추가로 지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화재로 유독가스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인근 주민과 통행 차량은 외부 공기를 차단하라고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통합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대학의 교원과 직원, 학생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추진 원칙을 선포하고 통합추진 일정과 실무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을 위해 조직된 통합추진위원회는 두 대학의 교무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실무는 교명선정위원회를 비롯한 6개 분과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증평교육지원센터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증평군에서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증평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해달라는 이재영 증평군수 요청에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증평교육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증평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진천군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교육발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이용 권역이 충청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2년 이후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승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 외 지역의 항공권 구매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는 서울 경기권이 33.6%로 가장 많았고 대전, 세종, 충남이 약 30%, 충북은 18.35%에 그쳤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 수는 476만 명, 내년에는 526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영동군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같은 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군은 영동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기부자로 영동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증을 발급받으면 와인터널과 난계 국악박물관 등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지역 주민과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동군은 또 고향사랑 기부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무전 취식을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전 취식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